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매우 거셉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까지 전국의 확진자 수가 1,006명입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1,000명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에서만 8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자정까지 6시간 남아있어 숫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윤영탁 기자, 역대 가장 많았던 기록을 넘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집계만으로도 1,000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인데요. 지금 나온 이 수치는 방대본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집계는 아닙니다. 각 지자체에서 저녁 6시 기준으로 발표한 것들을 모아서 종합해서 발표한 겁니다. 방대본에서 다음날 발표한 기준은 자정,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6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나온 이후 지금까지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숫자가 나왔던 것은 3차 유행이 정점을 이루던 지난해 12월 25일 1,240명입니다. 지금부터 자정까지 보통 200명 안팎으로 확진자가 느는 것을 고려했을 때 당장 내일 이 최다 확진자 기록이 갈아치워질 수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선별 진료소 숫자를 늘리고 또 이 진료소들의 운영 시간을 연장을 하면서 이 확진자 또 검사 규모가 늘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도 늘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요. 당장 내일이 아니어도 이번에 최다 확진자 기록이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는 겁니까? 네, 일단 서울에서만 52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남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3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람만 각각 2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확진자가 300명 넘게 나왔습니다. 인천까지 더해서 수도권에서만 9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상 대유행이 다시 시작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이전에 비해서 더 위험하다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양상이 대규모 전파가 없이도 1,000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유행을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작은 규모, 특히 가족이나 지인 또 직장 등 이런 작은 규모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런 산발적인 감염과 함께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 위주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절반은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 경로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사람들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전파 속도가 상당히 빠른 델타 변이까지 나오면서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그동안 계속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방역이 완화될 거라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면 1,000명도 쉽게 넘을 거다라는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봐야 합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망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 양상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백신을 맞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서 빠진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7월부터 완화된 거리두기가 적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도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5명 넘게 모일 수 있고 또 모임은 자정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빠르게 퍼졌는데요. 마치 코로나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결국 이 상황이 우려했던 또 다른 유행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률이 30%를 넘겼지만 대부분 고령층에 집중되면서 정작 감염의 양상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진세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의 고삐를 최대한 빨리 더 올가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학생과 교사, 외부 강사까지 적어도 26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델타 변이 가능성을 분석 중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도 낍니다. 들어가세요. 왼쪽 오른쪽 나눠서 들어가세요. 비말 마스크 쓰면 바꾸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먼저 검사를 받아보지만 아이는 겁에 질립니다. 사람들이 운동장에 거리를 두고 줄을 섰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 모두 3,000명이 검사를 받습니다. 이 학교에서 지금까지 교사와 학생 등 26명이 감염됐습니다. 6학년 학생 2명이 어젯밤 9시와 11시에 차례로 확진됐습니다. 새벽 2시 같은 반 학생과 교사 등 59명이 긴급 검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24명이 더 확진됐습니다.
확진자는 6학년 2개 반에서만 나왔습니다. 지난 1일과 2일 독서 토론 수업을 받은 학급입니다. 수업을 했던 외부 강사와 담임 교사도 확진됐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이 수업을 통해 바이러스가 퍼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체육 활동도 했는데 여기에서 번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각별히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교사들께서 계속 아이들을 잘 관찰해 주시고 거리두기 잘 해주시고 델타 변이에 감염됐을 우려도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변이 여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전수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학교 안에서 체육 등 단체 활동을 금지하고 학교와 학원의 방역 상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 이렇게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나오면서 2학기 전면 등교 안전할지가 걱정됩니다. 방학이 되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학원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울과 대전 등 주요 지자체에서 학원 강사들을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백신을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들여오는 화이자 백신도 여기 쓰입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교육지원청이 학원 관계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학원 강사들에게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고 돼 있습니다. 12일부터 맞게 됩니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우선 접종 대상에 넣은 겁니다. 학원 강사뿐 아니라 다른 종사자도 들어 있습니다. 전임 강사들뿐이 아니고 시간 강사들 또는 알바생들, 버스 기사들, 또 상담 실장들,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도 다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모두 12만 명 가량 됩니다. 대전과 경남, 창원, 충남, 인천도 학원 강사를 우선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름방학에 학원으로 학생들이 몰려 감염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우선 순위를 정해 접종하는 자율 접종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델타 변이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확산세가 커지자 대상도 넓히고 일정도 당기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전국적으로 44만 명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35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우선 급한 수도권 지자체에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28일부터 예정돼 있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 1, 2학년 교직원에 대한 접종에 쓰입니다. 백신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일정도 13일로 보름 당겨졌습니다. 다만 방과 후 강사 등은 7, 8월로 예정돼 있지만 구체적인 날짜가 나오지 않아 접종 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수도권에선 밤 10시가 넘으면 바깥에서도 술을 못 마시게 돼 있습니다. 어젯밤 저희 취재진이 한강공원을 둘러봤습니다. 이걸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알면서도 어기거나 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 술 마시는 걸 수도권에선 금지하겠다고 방역당국이 발표하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22시부터 음주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계조를 하고요. 밤 9시부터 돌아다니며 10시 이후엔 술을 마실 수 없다고 알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오늘 밤 10시부터 모든 공원 내에 금주이신 거 뉴스 보셨나요? 없어요. 10시부터. 예. 일부 시민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어떻게 한강에서 저기 하는 것까지 금지를 하냐고. 사람은 누구나 다 즐거움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돌아다녀도 술자리는 쉽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 먼저 가면 안 돼요? 저 아직 더울 것 같아요. 이제 밤 10시가 지났습니다. 이곳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정말 없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 방송까지 나오지만 7월 5일부터 22시 이후 한강공원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합니다. 별다른 소용이 없습니다. 곳곳에선 돗자리를 편 채 술자리가 한창입니다. 식당에서 이제 뒤 마무리가 안 되셔서 2차로 여기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술을 마시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도 지금 음주를 드시고 계신 걸 중단을 좀 해주시고. 이걸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원들도 딱히 손 쓸 수 없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를 내는 지자체 행정명령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편의점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면 한강공원 편의점에선 술도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바로 앞 노점에선 밤 10시가 지나도 여전히 술을 팔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내일부터 밤 10시 이후에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